오늘 영상에서는 콩팥병에 대한 흔한 오해를 쏙 시원히 풀고 우리가 알던 건강 상식이 오히려 콩팥병 환자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이어서 콩팥 건강을 지키는 3가지 핵심 식사 원칙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설명해 드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검은 콩 섭취에 대한 단계별 맞춤 전략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식탁을 콩팥을 살리는 밥상으로 바꾸어 건강을 되찾고 다시 한번 삶의 활력을 찾을 용기와 실질적인 지혜를 꼭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지금 바로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콩팥병이라는 진단을 받는 순간 많은 분들이 큰 충격과 함께 이제 내 삶은 끝났다. 좋아하는 것들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이곤 합니다. 저는 의사로서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콩팥병은 단순히 한번 앓고 끝나는 병이 아니라 당뇨나 고혈압처럼 평생 동안 꾸준히 현명하게 관리해야 하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어떻게 적극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남은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콩팥의 기능은 한번 나빠지면 완전히 되돌리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체념하고 관리를 소홀히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지켜보며 희망의 증거들을 보아왔습니다. 적극적인 식이요법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콩팥 기능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지키고 심지어는 일부 잔여 기능이 회복되거나 질병의 진행 속도를 현저히 늦출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을 느낄 때가 아니라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콩팥병 관리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콩팥병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좋아했던 모든 음식을 포기하고 맛없고 단조로운 식단만 고집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의 진료 철학은 의학적인 치료와 더불어 환자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식생활 관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는 콩팥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남아있는 콩팥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는 동시에 우리 몸의 전반적인 영양 균형을 맞춰 여러분의 몸이 활력 있게 제 기능을 다하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콩팥병은 크게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뉘는데 각 단계에 따라 식사 원칙과 관리 방법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따라서 본인의 콩팥병 단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여러분의 주치의와 반드시 상의하며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90초가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콩팥 건강관리에 대한 희망의 끈을 다시 단단히 붙잡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옳다고 믿었던 지식들을 흔들 수도 있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 좋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건강 상식들이 콩팥병 환자에게는 오히려 콩팥 기능을 더욱 악화시키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을 위한 건강 상식과 콩팥병 환자를 위한 식단은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에 집중해 주세요. 첫째, 단백질 무조건 많이 먹는 건 콩팥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강 식단이나 운동을 즐기는 분들에게는 근육 유지와 건강 증진을 위해 고단백질 섭취가 강조됩니다. 하지만 콩팥은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암모니아와 같은 질소 노폐물을 처리하는 주요 장기입니다. 콩팥 기능이 약한 상태에서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콩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막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이는 남아있는 콩팥 기능을 더욱 빠르게 악화시키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고단백 식단이 콩팥병 환자에게는 콩팥을 망가뜨리는 고독 식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견과류, 잡곡밥, 잡곡빵 얼핏 보면 건강해 보이지만 콩팥에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잡곡밥이나 견과류는 흰쌀밥보다 영양소가 풍부하고 섬유질이 많아 건강에 매우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식품들은 칼륨과 인 함량이 매우 높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정상일 때는 과도한 칼륨이나 인도 신속하게 배출하지만 콩팥병 환자는 이들 미네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체내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심장마비와 같은 치명적인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으며 고인산 혈증은 뼈를 약하게 만들고 혈관을 석회화시켜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따라서 콩팥병 환자에게는 오히려 흰쌀밥, 흰빵, 그리고 가공되지 않은 떡볶이, 떡 같은 전분 식품이 잡곡밥이나 견과류보다 칼륨과 인 섭취 면에서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말 상식을 뒤집는 내용이죠. 셋째, 몸에 좋은 채소,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칼륨 과다가 될 수 있습니다. 채소는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일부 채소는 칼륨 함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콩팥병 환자는 채소도 단순히 많이 먹는 것보다 어떻게 조리해서 먹느냐에 신경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푸른 잎채소나 감자, 고구마 같은 뿌리채소는 칼륨 함량이 높으므로 그냥 드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90초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나쁜 건강 상식들을 아무런 의심 없이 매일매일 실천하고 계셨나요? 콩팥병 환자의 식단은 일반 건강식단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과 섬세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합니다. 3. 콩팥 건강 지키는 첫 번째 식사 원칙. 저염식은 평생 가는 습관. 약 5분. 이제 콩팥 건강을 지키는 3가지 식사 원칙을 하나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원칙들은 여러분의 콩팥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저염식을 평생 습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소금, 즉 나트륨은 우리 몸의 혈압을 올리고 콩팥에 심각한 부담을 주는 주요 주범입니다. 고혈압은 콩팥병의 주요 원인이자 이미 진행된 콩팥병을 더욱 빠르게 악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이므로 저염식은 콩팥 건강관리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자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콩팥병 환자의 저염식은 고혈압 환자의 저염식과 동일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소금 섭취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소금,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염분 함량이 높은 장류 사용을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우리 한국인의 식탁에는 나트륨 함량이 높은 국물 요리와 장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국, 찌개, 김치, 각종 장아찌 등에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대부분의 나트륨을 섭취하게 됩니다. 국물 요리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가급적 적게 섭취하며 김치나 장아찌는 소량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배달 음식, 외식 메뉴는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맛을 내기 위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양의 나트륨을 알게 모르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포장된 식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영양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나트륨 함량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집에서 직접 요리하는 것이 나트륨 섭취를 조절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맛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소금을 대체할 수 있는 천연 양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소금 대신 좋은 식초, 사과, 식초, 현미, 식초 등 신선한 레몬즙, 후추, 마늘, 양파, 생강, 허브 바질, 오레가노 등으로 음식의 풍미를 높여보세요. 염분이 낮은 카레 가루나 들깨가루, 콩가루 등도 음식의 맛을 풍성하게 더해주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식초는 비쌀수록 품질이 좋은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성분 첨가물 여부 확인을 잊지 마세요. 이런 천연 양념들은 콩팥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음식의 맛을 충분히 살려 여러분의 먹는 즐거움을 지켜줄 것입니다. 90초가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콩팥 건강을 위해 과감하게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일 준비가 되셨나요? 처음에는 어렵고 맛없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짠맛에 길들여진 미각도 점차 건강하게 변화할 것입니다. 콩팥 건강을 위한 두 번째 식사 원칙은 바로 단백질은 탁구공 크기만큼만 입니다. 앞에서 제가 경고했듯 단백질은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기 때문에 철저한 양 조절이 필수적입니다.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콩팥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은 정확한 양 조절입니다. 한 번 식사할 때 드시는 고기, 생선, 두부 등의 단백질 식품은 탁구공 하나 정도의 크기, 즉 엄지와 검지를 붙였을 때 생기는 원 정도의 양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이는 대략 5060지 정도에 해당합니다. 하루 총 단백질 섭취량은 개인의 콩팥 기능, 단계와 체중에 따라 주치의가 정해주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탁구공 크기를 한 끼 기준으로 나누어 아침, 점심, 저녁에 고르게 분산하여 섭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어 콩팥에 부담을 주기보다는 꾸준히 적정량을 섭취하여 콩팥을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단백질의 질과 조리법의 마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모든 단백질이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콩팥에 더 이로운 단백질과 조리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기 기름기 많은 부위나 튀김 요리보다는 보쌈, 수육처럼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선택하여 푹 삶거나 부드럽게 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운 고기나 볶은 고기는 지방과 나트륨 함량이 높아 콩팥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생선회나 튀김보다는 맑은 탕, 찜 또는 물에 데쳐서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푸른 생선보다는 흰살 생선동태, 대구, 조기 등이 인 함량이 낮아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콩류 콩 자체보다는 삶거나 으깨서 만든 두부, 순두부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인 함량이 높으므로 흰자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콩팥 기능이 많이 저하된 분들은 노른자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이러한 현명한 조리법과 단백질 선택은 단백질 외에 불필요한 지방과 나트륨, 그리고 인 섭취를 줄이는 데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90초가 지났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에 올라오는 단백질의 양과 조리법, 이제 콩팥을 위해 훨씬 더 현명하게 바꾸실 준비가 되셨나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콩팥에 큰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콩팥 건강을 위한 세 번째이자 가장 까다롭고 섬세한 관리가 필요한 원칙은 바로 인과 칼륨은 숨어있는 적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항상 조심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미네랄은 콩팥 기능이 정상일 때는 필수 영양소이지만 콩팥병 환자에게는 체내에 쌓여 심각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가공식품, 초가공식품은 콩팥에 치명적입니다. 피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모든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등은 맛과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인산염 형태의 인이 다량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는 뼈 건강과 에너지 대사에 필수적인 미네랄이지만 콩팥 기능이 저하되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 혈중 인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집니다. 고인산혈증은 혈관 석회화를 가속화시켜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고 뼈를 약하게 만들어 2차성 부갑 상선 기능, 항진증과 같은 합병증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대표적인 고인식품 햄, 소시지, 베이컨, 어묵 같은 가공 육류, 라면, 통조림, 냉동식품, 즉석식품 등 인스턴트 식품, 빵, 과자, 케이크, 도넛 등 베이커리류, 탄산음료, 커피, 크림, 코코아 등 인이 첨가된 음료, 유제품 중 가공 치즈, 아이스크림 등 이러한 식품들은 가급적 멀리하시고 신선한 식재료로 직접 요리한 자연식품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콩팥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둘째, 색깔 짙은 음료, 그리고 제로 칼로리 음료까지도 피해야 합니다. 콜라처럼 색깔이 짙은 탄산음료는 높은 인 함량을 자랑합니다. 심지어 다이어트나 건강을 생각해 설탕이 없는 제로 칼로리 음료를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제로 음료에 들어있는 인공 감미료나 인산염 첨가물 또한 콩팥병 환자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갈증이 날 때는 물이나 보리차, 옥수수차, 현미차 등 순수하고 안전한 음료 위주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또한 콩팥에 가해지는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칼륨이 풍부한 녹색 잎채소는 현명하게 조리해서 드세요. 채소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지만 시금치, 케일, 상추, 쑥갓 등 일부 녹색 잎채소나 감자, 고구마, 바나나 등은 칼륨 함량이 높습니다. 콩팥병 환자에게는 과도한 칼륨 섭취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소가 풍부한 채소를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칼륨을 줄이는 특별한 조리법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게 썰기 채소를 작게 썰어 표면적을 넓힙니다. 찬물에 담그기 잘게 썬 채소를 찬물에 1시간 이상 담가 두세요. 이때 물을 한두 번 갈아주면 칼륨이 물에 더욱 효과적으로 용출됩니다. 데치기 담가둔 채소를 다시 한번 끓는 물에 데쳐서 칼륨을 녹여낸 후 반드시 물기를 꽉 짜서 사용하세요. 데치거나 삶은 물은 칼륨이 많이 용해되어 있으므로 섭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채소를 저염 양념으로 무쳐 먹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과 칼륨은 우리가 흔히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식품이나 음료 속에도 교묘하게 숨어 있을 수 있으니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콩팥병 식단은 단순히 맛을 줄이는 것을 넘어 미량 영양소 하나하나까지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저에게 박사님, 검은 콩이 몸에 좋다던데 콩팥병 환자도 먹을 수 있나요? 먹어도 안전한가요? 하고 질문하십니다. 콩 종류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이 많으신데요. 이 검은 콩 섭취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여러분의 콩팥병 단계에 따른 맞춤 전략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초기 콩팥병 12단계 환자 2단계의 환자분들은 콩팥 기능 저하가 아직 심각하지 않으므로 자연스러운 양만큼 검은 콩을 섭취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검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뿐만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 성분 안토시아닌, 다양한 미네랄 철분, 마그네슘 등 비타민이 풍부한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적정량의 검은 콩 섭취는 초기 콩팥병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과도한 섭취는 피하고 주치의와의 상담을 통해 개인별 적정량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진행된 콩팥병 34단계 이상 환자 이때부터는 콩팥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단백질과 인, 칼륨 섭취를 더욱 엄격하게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검은 콩도 과다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단백질 탁구공 크기 원칙을 검은 콩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삶거나 불린 검은 콩을 탁구공 크기 정도의 양을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소화 문제도 고려해야 하므로 잘 익히고 부드럽게 조리하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은 콩 섭취를 위한 박철수 박사의 특별 꿀팁. 검은 콩 두유보다는 검은 콩차를 훨씬 더 추천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검은 콩 두유는 단백질이 농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첨가된 소금 설탕이나 기타 첨가물이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볶은 검은 콩을 우려낸 검은 콩차는 단백질 섭취량을 비교적 안전하게 조절하면서 검은 콩에 좋은 항산화 성분들을 섭취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소화 문제에 유의하세요. 콩 단백질은 일반적으로 소화가 잘 되는 편이지만 일부 민감한 분들은 콩 섭취 후 복부 팽만감이나 배 아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콩을 불리고 삶는 과정을 충분히 거쳐 잘 익히고 으깨어 먹는 등 소화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효 과정을 거친 콩 식품에 소량의 된장, 청국장 등은 소화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유익한 성분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검은 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궁금증이 이제 해소되셨나요?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본인의 콩팥 상태에 맞춰 주치의와 상담하고 현명하게 섭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콩팥병 진단은 결코 절망의 끝이 아니라 현명한 관리를 통해 희망을 찾아갈 수 있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알던 일반적인 건강 상식이 오히려 콩팥병 환자에게는 독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다음 3가지 핵심 식사 원칙을 꼭 기억하고 실천해 주세요. 첫째, 저염식은 평생 습관입니다. 소금 대신 식초, 레몬즙, 허브 등 천연 양념으로 맛을 내고 가공식품을 멀리하세요. 둘째, 단백질은 탁구공 크기만큼만 삶거나 데쳐서 적정량을 나누어 드세요. 노른자나 가공육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인과 칼륨은 숨어있는 적입니다. 가공식품, 색깔 짙은 음료를 피하고 칼륨 높은 채소는 찬물에 담그고 데치는 특별한 조리법으로 드세요. 그리고 검은 콩은 본인의 콩팥병 단계에 맞춰 주치의와 상담 후 현명하게 섭취하며 두유보다는 차 형태를 추천합니다. 이 모든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콩팥을 보호하고 활기찬 삶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자신과 콩팥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분들에게 작은 희망과 실질적인 도움을 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시고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귀하고 유익하며 무엇보다 검증된 시니어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저처럼 콩팥 건강 때문에 고민이 많거나 식단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서 그분들의 소중한 건강과 활기찬 삶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을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공유 한 번이 한 사람의 인생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제가 박철수가 계속해서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알찬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